안녕하세요. 이영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간단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가 왔었고, 개인적으로 문의도 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주택자이신 분들도 상당히 이제 좀 전화가 많이 왔었고, 1주택이신데 이제 오래 거주하신 분들도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게 공시지가 현실화나 이런 방안들이 대부분이 다주택자를 겨냥을 하는 거고, 특히 법인에 있는 분들, 법인 물건을 사서 한동안 유행했던 그 법인 투자 물건에 대한 상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뭐 하루에 뭐 몇 시간까지, 2시간까지도 전화를 받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거를 좀 알려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시지가 현실화가 아크릴리버 파크를 갖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크릴리버 파크가 현재 공시지가가 한 24억 정도 돼. 8사 기준으로 24억 내외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실거래가는 38억에도 지금 호가가 나와 있고, 올 연말 기준으로 했거나 아니면 올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0억 정도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내년에 공시지가가 얼마가 될 거냐면 한 75%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은 47, 28, 28억 정도 나오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40억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랬을 때 2022년에는 32억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애지간한 물건 한두 개만 더 가지고 있으면 공시지가가 50억을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한 거고, 다주택자였을 때 우리가 공시지가도 있지만 합산 거래가 되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5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일로 부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크로리버 파크나 강남의 애지간한 아파트 아니면 마레프나 이런 걸 하나를 갖고 계시거나 재개발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거의 해당된다고 보셔야 되죠.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만 돼도 다 해당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세금을 얼마 내시느냐, 종부세를 대략적으로 예상을 했을 때 7천에서 1억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월 내야 되는 게 7천에서 1억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개인마다 다 이제 감변을 받는 것도 다르고 거주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고, 특히 법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서 이 물건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법인 물건들이 대량으로 쏟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 결정을 못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도 전화 여러분들이 많이 왔었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조금씩 해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보시면 조세 및 준조세 조항이 나와요. 활용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등 모든 게 여기 준조세 포함에 들어갑니다. 분담금에서는 개별 분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 증이죠. 이런 것들은 도리어 유리가 될 수가 있어요. 유리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복지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연금, 뭐 장애인연금 뭐 이런 건데, 이건 거의 사실은 공시지가 올라가는 우리 세금 내는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거는 조세와 준조세 이거하고 감정평가했을 때 보상, 소송, 경매, 국공유지, 처분 및 담보 등을 할 때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한테는 가장 크게, 그러니까 다주택이나 투자자한테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투자를 할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등은 뭐야 준조세지만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이고, 우리가 그 부담 때문에 지금 하는 거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이득 보는 거는 어느 거냐면 감정평가로 해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보상이 있죠. 토지 보상,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3기 신도시 보상, 그 다음에 도로 보상,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지방의 물건들 같은 경우는 보상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뭐 한다던가 뭘 했을 때 길을 확장한다던가 했을 때 지방의 토지들, 보상 토지로 인해서 해놓은 게 상당히 유리해지죠. 여러분들 지방에 있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투자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공시지가가 다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자, 마지막 장으로 좀 넘어갈게요. 마지막 장에 넘어가서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정주택에 대한 이란이 현실화율이에요. 80% 이란인데 여기를 보시면 80%가 되는 게 15억 이상은 2021년 내년이 80%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아크릴리브 파크 같은 거는 내년에 80%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에 올 말까지 해서 실거래가를 했을 때 40억이라고 봤을 때 물론 이제 40억에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평균치를 적정 가격을 구할 거예요. 구하면은 대략 40억이지만 40억이 다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7, 8억 정도, 27, 8억 정도가 27, 8억 이상이 지금 공시지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1가구 6주택인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만 원 내던 거를 내년에는 2천만 원이 넘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 준조세 조항 무조건 다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이란이고, 이란에서 9억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봐주는 거고, 9억에서 15억까지도 그렇게 크게 봐주질 않아요. 1가구 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이 밑에 그 색깔이 다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지. 이안 한번 봐볼까요? 이안을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동주택 이안에서도 보시면 15억 이상은 80%가 되는 게 2022년이에요. 자, 이란에서는 지금 보시면 80%가 되는 게 내년이고, 이안에서는 22년. 근데 율이 더 높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거의 21년에도 이란이든 이안이든 간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정청 협의가 있어서 이낙연 대표가 이제 어쨌든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제가 보기엔 이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1, 2안 쪽 중간 쪽으로 가는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1년, 2년,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 2022년 사이에 80%가 된다라는 건 변함없다라는 거죠. 변함없다. 그런 거에 대한 걸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다주택자, 특히 법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되는 문제죠. 여러 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여러 번 지난 시간에도 지난 타임에도 얘기를 했지만, 토지에는 도리어 굉장히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재개발이 가장 좋고요. 재개발죠. 서울 근교의 재개발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방의 보상 토지들. 지방의 이제 중개사분들하고 연결하면 보상 토지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도로 보상이나 아니면 계획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것들. 그 지금 말고 2, 3년 뒤를 얘기를 하겠죠. 2, 3년 뒤. 최소한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4, 5년 정도 오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얘기가 돼요. 지금 예산은 나와 있는 대로 줍니다. 감정평가 돼 있는 대로. 아직 감정평가가 안 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은 감정평가 돼 있는데 그거 어떡하냐.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 현실화 돼 있는 게 아니고 법제화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시행률에 따라서 내년 5월 달에 공시지가가 발표가 될 겁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되는데, 개별 먼저 발표되는 게 아니고 표준지부터 먼저 발표될 거고요. 표준지 발표되고 나서 개별적으로 이제 공시지가가 발표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토지는 상당히 높은 가격대로 이제 상승을 하게 돼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감정가가 당연히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상 가능한 토지를 내년부터를 준비를 하시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율이 올라가는 거 보시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경지 임야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거가 뭐냐라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임야하고 농경지 쪽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특히 임야 쪽이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임야 쪽이 많이 올라가냐면, 보상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임야가 공시지가 자체가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임야 자체가 낮은 거, 도로 옆에 있는 농경지들이 낮은 거를 구매를 매수를 해 놓으시면, 매입을 해 놓으시면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아파트는, 다주택자는 지금 앞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많고, 이제 그럼 어디다 투자하라는 얘기냐?
이제 쓰잘데기 없는 거나 아니면 좀 불필요한 거 가격 들어 올라가는 거는 매도를 하는 걸 저는 권합니다. 다주택자분들한테. 그래서 똘똘한 한 채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서 좀 움직이시는 걸 권하고 명의가 있으면 물론 이제 명의를 바꿔야 되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투자하는 건 이제 아파트 쪽도 좋지만 토지 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 지금 뭐 분양권이 너무 로또 분양권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로또 투자자들은 로또 분양권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뭐 다주택자한테는 그게 얘기가 안 맞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고 토지 쪽으로 한번 턴을 내서 보시는 것도 지방에 지금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토지들 조금 많이 떨어져 있어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 안 해도 되는 지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그 실사례를 들어서 제가 그거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